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2022년 3회차 기출문제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CS 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 중 구전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자, 밑에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동일 유형이 2020년도 6월 달에, 그 이전엔 2018년도 4월 달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유사 유형들. 유사 유형이라는 건 여러분 문제가 변화되는 것보다는 변화될 때도 있습니다만 보기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기가 바뀌면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야 될 정답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1번, 구전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빅마우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버즈 마케팅을 저희가 빅마우스 마케팅이라고 부르죠. 구전은 1대1 커뮤니케이션으로 문서 자료나 다른 매체에 비해 더욱 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3번, 구전은 생생한 경험적 요소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를 얻게 해줍니다. 맞죠? 이거 실제로 자기가 돈 내고 산 사람이 써보고 나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한동안 유행했던 내 돈 내산 이래가지고. 4번, 고객 준거 집단에서의 추천 의도는 고객의 재방문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구전 커뮤니케이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거 분명히. 5번, 구전은 기업에 의해 창출된 것이기 때문에 고객이 더욱 신뢰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자, 이 5번 내용은 대전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구전은 기업에 의해 창출된 것이 아니고요. 구전은 고객에 의해 창출된 것이기 때문에 고객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 정확한 정답, 올바른 내용이 되겠죠. 분명하게 이 구전의 중요성 문제 같은 경우는요 100% 이렇게 워딩을 바꾸게 되는데 이 워딩 부분적인 워딩이 아니라 이 전체를 바꾸는 문제 보기는 딱 저 5번 대전제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꼭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제는 꼭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 다음 중 고객 만족을 위한 실천 과제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실천 과제, 이것도 동일 유형 문제가 20년도 11월 달에, 그 이전에는 또 이번엔 19년도 5월 달에 1년 텀이 조금 지나간 상태로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가장 대표적인 정답이 2번에 보시는 거였죠. 역 피라미드에서 이제 역을 빼가지고 피라미드 조직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1번, 고객 만족 지향적 기업 문화를 구축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고객 만족 경영입니다. CSM 그러면 고객 지향입니다. 라고 키워드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2번, 고객을 가장 중요시하는 역 피라미드의 조직 구조가 필요합니다. 맞죠? 역 피라미드 조직 구조는 리더스 기본서에서 배울 수 있는 딱 한 가지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기업 안에 어떤 지배구조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조직구조죠. 조직구조. 3번, 고객 만족 성과를 명확하게 측정하고 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상을 위한 평가 시스템은 지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양이라는 건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죠. 그럼 보상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누가 다닐까요? 회사에. 다닐 리가 없어요. 고객 지향하기도 전에 직원들은 다 도망가겠네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4번, 고객 만족도를 지수화하고 이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이 가능하도록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한 고객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맞죠, 분명히. 최고 경영자는 고객 만족을 경영 목표로 하는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이래야 전사적이 되니까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 내부 조직 구성원과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전사적이라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유형은 충분히 보기의 내용만 읽어보시면 조금 앞뒤의 내용이 어폐가 맞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자, 이젠 3장 문제로 넘어왔네요. 2장 문제가 여지껏 유지가 되다가 3장, 그레고리 스톤의 고객 분류 중 그레고리 스톤 그럼 딱 4가지가 떠오르셔야 돼요. 경제적, 그 다음에 흔히 알고 있는 저희가 윤리적, 개인적, 편의적 이렇게 나눠지죠. 분명하게.
자, 자신이 투자한 시간, 돈, 노력에 대해 최대의 효용을 얻으려는 고객 유형입니다. 내가 쏟아부은 것 대비 니들로부터 받게 될 제품과 서비스가 무조건 내가 쏟아부은 이 노력보다 많아야겠다. 또는 돈보다 커야겠다. 내 시간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어야겠다. 이걸 고객이 생각하는 가치라는 구분 기준이잖아요. 이 문제 유형도 2020년 5월 달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투자한 것 대비 니들로부터 받게 될 거 제품과 서비스가 무조건 커야 되겠어. 이걸 저희가 효율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거에 집중하는 고객. 이 고객들이 도망가 버리면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고 신호가 떴다라고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런 걸 저희가 뭐라 부르느냐? 경제적 고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경제적 고객. 이해가시죠? 충분히 나머지 네 가지도 다 구별이 가능하실 겁니다. 뭐 나는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거예요. 내가 편의를 위해서라면 편의적 고객 당연히 나오는 거. 자, 개인적 고객. 자, 이건 뭐 일반적인 획일화된 서비스보다 나를 알아주는 서비스, 나한테 맞춰진 개인 간의 교류. 개인적 고객. 이제 윤리적 고객, 윤리적 고객. 자, 이건 기업에 대한 윤리적인 행동에 집중하는 고객들이죠. 기본적으로 아우 난 이런 정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 회사 우유 먹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했던 한동안 이런 고객들입니다. 화장지를 사러 마트에 가면 일단 화장지는 여기까지 라고 해가지고 왜 아우 우리 강산 푸르게 막 이래가지고 나오는 요한 고르게 되는 그런 고객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기업 명칭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구매 행위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가족 구성원의 역할로 보기 어려운 거. 이 문제가 한번 나오기 시작한 다음에 이렇게 좀 가끔가다 잊혀질만 하면 출제가 되는데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 이제 동일 유형으로 2020년 12월 달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1번 정보 수집자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가족 구성원의 역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라고 했을 때 이 부모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쉽게 내가 부모로서 내 아이들에게 뭔가를 사준다든가 또는 뭐 먹인다든가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2번 유통공급자. 유통공급자? 아니죠. 이건 해당할 리가 없어요. 3번 의사결정자. 아이가 뭐 사고 싶을 때 부모로서 내가 사주거나 말거나 결정할 수가 있겠죠. 구매 담당자. 아빠 저거 사주세요. 그랬을 때 제가 구매해 주는 거니까요. 영향력 행사자, 분명히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죠. 이 관점으로 보신다면 암기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구별은 가능하십니다. 한 가지 빠져있는 게 소비자네요. 소비자. 그죠? 소비자가 빠져 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기업 및 제품 선택에 있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위험을 줄인대요. 누구의? 소비자 행동이요. 소비자가 왜 위험을 줄이려고 그럴까요? 내가 코스트를 내니까요. 내가 코스트를 낸다는 건 비용을 낸다는 건 항상 리스크가 딸려온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문제 유형 또한 보시게 되면 동일 유형 기출 문제 2020년 12월 달에 2019년 1월 달에 출제가 됐었고요. 유사 유형 같은 경우는요. 틀린 보기, 저희가 찾아야 될 정답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뭐 그 이외의 보기가 바뀌고 있다든가. 1번 더 많은 정보를 탐색합니다. 왜요? 실패하면 안 되니까요. 당연하죠. 2번 소량 구매 후 대량 구매합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나왔던 오답이었거든요. 대량 구매 후 소량 구매합니다. 2번 맞는 설명입니다. 지금은 소량 구매한 다음에 한 개, 두 개 먼저 사보고 그 이후에 뭐 내가 직접 확인해 본 다음에 마음에 들면 대량으로 구매하면 되죠. 3번 강한 상품 보증이나 보증 기간이 긴 브랜드를 구매합니다. 이래야 내가 낸 비용 대비 뭔가를 이렇게 얻는다고 믿으니까요. 4번 유명한 브랜드를 찾거나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정보를 구합니다. 이것 또한 무슨 얘기예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죠. 기본적으로 잘못 선택할 위험. 5번 과거에 만족했거나 수용할 만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브랜드. 이게 이제 구전보다 강력한 경험을 얘기하거든요. 과거의 경험. 이런 브랜드는 가급적 제외합니다. 그럼 맨날 새로운 경험만 하겠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고객은 이렇게 하지 못하죠. 겁이 나니까. 왜? 이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구매하기 전까지 아시겠지만 고객은 구매하기 전까지 확신이라는 걸 못 갖고 구매합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아무리 정보를 많이 끌어와서 정보를 확인한다 치더라도 확신을 갖고 구매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 문제 유형 분명히 정답이 바뀝니다. 문제 유형들 꼭 체크하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고객 특성 파악을 위한 고객 가치 정보 중 계약 정보에 해당하는 것, 이 계약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여쭤볼 때 제가 수업할 때는 꼭 말씀드리거든요. 계약 정보가 분명히 출제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계약 정보가 출제가 될 때마다 놀라운 건 매번 오답이 어디서 포함이 되느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계약 정보라는 관점 말고요. 흔히 저희가 무슨 뭐 구매력 정보 이런 쪽에서 끌고 온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 구매력 정보 같은 경우는 거의 공통된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돈에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계약 정보에 해당하는 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보기들을 구별해낼 줄 알아셔야 돼요. 쉽게 해서 제거할 수 있으셔야 돼요. 1번 취미, 취미 그럼 이건 선호죠. 선호, 개인적 선호. 가족관계, 관계 어떻게 되세요? 관계 정보예요. 소득 수준, 돈, 소득 변화 추이, 돈 얘기하면 구매력 정보예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 내가 모르는 건 4번 하나밖에 없잖아요. 구입 상품명. 이건 계약 정보거든요. 이해가시겠죠? 이런 관점인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왜 동일 유형이 없고 유사 유형만 이렇게 많나요? 한 가지가 무슨 얘기냐면 계약 정보 또는 뭐 여기 나와 있던 프로필 정보, 뭐 구매력 정보 이렇게 문제 유형이 매번 왔다 갔다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체크 안 하고 체크를 하시고 주의를 집중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동일한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동일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3년 동안 따져놓고 보면 유사 유형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 유형. 이 문제는 꼭 체크하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3장에 뭐 전형적으로 나오는 마지막 문제겠죠. 마이어브릭스 유형 지표 MBTI입니다. MBTI. 해석에 관한 유의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해석에 관한 유의사항. 이게 워딩을 애매모호하게 바꾸기로 유명한 문제죠. 이 문제 유형이 해석에 관한 유의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는 기본서에는요, 전부 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전부 다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 유형은 2020년도 8월 달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 유형입니다. 1번 MBTI는 사람을 협소하게 범주화하거나 명명하기 위해 사용해선 안 됩니다. ENFP 막 이래가지고 너는 이럴 거야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2번 MBTI 검사의 대중성과 결과 해석의 단순성 때문에 종종 MBTI를 과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이래서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3번 MBTI는 해석을 통해 내담자가 다양한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맞아요. 4번 일반적으로 성격 검사를 사용하는 검사자는 검사의 장점과 더불어 제한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맞죠? 이거 분명히. 쉽고 단순한 결과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심리검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해선 안 돼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검사와 해석이 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이해가시죠? 이런 관점입니다. 이 문제 유형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워딩이 변화됩니다. 꼭 체크하고 보셔야 됩니다. MBTI. 다음 문제 유형입니다. 자, 이젠 4장 CRM으로 갑니다. 본격적으로. 메타그룹에서 메타그룹 그러면 분석 CRM, 운영 CRM, 협업 CRM 딱 떠오르셔야겠죠. 자, 고객관계관리 분류 중 분석 CRM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석 도구로 보기 어려운 게 뭘까요? 자, 분석 CRM을 물어봅니다. 이것도 제가 수업할 때는 말씀드리는데 분석 CRM 뭐 4가지, 운영 CRM의 4가지, 협업 CRM의 뭐 5가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될 때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분석 CRM 중에서는 ODS 조심 좀 하세요. 왜냐면 협업 CRM 문제를 낼 때 ODS를 갖다 끼워 넣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헷갈릴 거라고 믿는 게 있나 봐요. 그 대표적인 게 FOD예요. Facts on Demand예요. 그리고 협업 CRM을 설명드릴 때 꼭 FOD는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나올 때마다 분석 CRM에 갖다 끼워 넣거든요. 이렇게 꼭 수업을 하거든요. 이 문제 유형, 동일 유형 2020년 7월달, 2018년도 7월달에 출제가 됐었고요. 유사 유형으로는 2021년도 11월달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1번 데이터 마이닝,
맞죠? 2번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맞아요. 3번 FOD요. 분명히 얘가 오답으로 쓰일 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2번 FOD는 협업 CRM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될까요?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ODS, 자동 저장 시스템, OLAP, 온라인 다차원 분석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 네 가지. 저걸 분석 CRM에 사용되는 분석 도구, 프로세스입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 유형. 다음 문제입니다. 고객 평생가치 CLV입니다. CRM을 기본서로 보신 분들은 이 LTV, 고객 생애가치와 같은 의미로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죠. 고객이 미래에 갖고 오게 될 미래의 수익에 대한 현재의 가치로 판단하세요. 재고를 위한 핵심 활동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자, 이 문제 유형도 똑같은 게 2020년 5월 달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보기를 볼까요? 고객이 기존에 구매하던 상품에 같은 종류의 업그레이드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그레이드, 이게 키워드예요. 왜? 저 위에서 보셨던 고객 평생가치 CLV의 재고를 위한 핵심 활동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크로스셀링, 저희가 교차 판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접목이라고 나와요. 접목시킵니다. A 사러 온 사람한테 A 다시까지 껴서 파는 거죠. 두 번째, 업셀링, 저희가 이걸 추가 판매라고 부르게 되고요. 여기 나오는 키워드는 업그레이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가 리텐션, 재판매입니다. 고객의 이탈을 줄여서 라고 우리 걸 다시 사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업그레이드라고 하게 되면 추가 판매, 업셀링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목이라고 나오면 선생님 크로스셀링, 고객 이탈을 방지합니다. 리텐션, 이렇게 구별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네요. CRM, 고객관계관리, 전략수립과 관련해 전략수립입니다. 시장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시장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요인, 산업 요인, 환경 요인. 이 중에 환경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게 뭘까요? 이 환경 요인은 제가 수업할 때도 웬만하면 암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뒤에가 이제 다 환경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기술적 환경, 경제적 환경, 정치적 환경, 그 다음에 사회적 환경, 이렇게 네 가지예요. 근데 이 문제 유형 잘 보시면요, 지금 요 환경 요인만 물어본 문제는요 처음 출제됐어요. 왜? 그럼 이 하부 요소를 물어봤던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답은 비법률적 환경이에요. 이건 상관없어요. 특히나 시장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법률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불법이 판치는 세상이라는 시장인데 이게 과연 시장 매력도일까요? 설마 마약 팔러 가시게요? 그런 일은 없죠. 기본적으로. 이해가시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었습니다. 이 영상으로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다시 한번요. 앞에 보시는 화면 제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고요. 박정민 강사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CS 리더스 관리사, 기출문제 이런 거로 검색해 보셔도요. 다 제게 나와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요즘에 CS 리더스 관리사 그러면 제 거 처음에 안 나와요. 워낙 많은 분들이 글을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까지 쓴다든가 아니면 그냥 박정민 강사를 찾으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박정민이라고 치시면 저도 좋아하는 배우 나와요. 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박정민 강사라고 치시면 됩니다. 다양한 솔루션들에 대한 걸 다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기출문제 전부 다 확인 가능하십니다. 가입 인사 정도만 하셔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게끔 다 오픈시켜 놨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시험 보실 때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 영상은 개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도 여기서 말씀드렸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예전에는 누르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안 되겠어요. 눌러주세요. 누른다고 손가락 부러지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